저희가 아직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예. 해당 업소의 그 간접의 나중에 수사 과정이 밝혀질 겁니다. 네. 해당 여성은 아예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고소장도 못 받아봤고. 맞고소 하신 건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어떤 저희 강용석 변호사님께서 보도자료도 비판하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어쨌든 보도자료 내용이 고소장의 내용일 거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모르냐는 취지입니다. 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모 씨가 폭행 의혹까지 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김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제 김건모 측이 고소를 한 상황인 거죠? 맞고소를 했네요. 네, 맞고소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 측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또 유튜브와 관련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통한 방송을 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로 이제 맞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피해자 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한 내용하고 저건 같이 수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수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무고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수사해요. 그 결정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고소장을 아직 입수를 안 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건모 씨도 이 피해 여성을 기억하지 못한다, 모른다고 네, 그런데 아직 하고 그 있어요. 특정이 안 돼서 모르는 건지 지금 원래는 이제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고소장을 입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네. 입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소장 입수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안 나타날 수 있죠. 가명으로 하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 구체적 일시와 장소와 행동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김건모 씨가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 여성 측 강용석 변호사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적반하장이자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네, 김 변호사님 계속해서 보면 3년 전 네. 2016년 8월에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피해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증거도 부족할 것 같고 뭔가 구체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3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그런 범행을 했다고 하면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는 3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또 누구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범죄 혐의의 유무가 갈려질 걸 보이는데 아마 2016년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여성이 이제 와서 고소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만약에 그 피해자의 어떤 진술 자체가 그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본인이 폭행을 당한 그런 면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김건모 씨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진술의 일관성을 또 얼마 전에 곰탕 그 사건, 성추행 사건을 그렇죠. 보면서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소했는데 그 당시 내가 상황을 기억을 해.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폭행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고 나는 술만 먹고 그냥 나왔어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한다고 하면 서로의 진술의 신빙성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이 얘기를 하는데 김건모 씨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김건모 씨 측 입장에서는 이걸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사실 유명인들의 이 성폭행 관련 사건들 법적 다툼의 결론은 장 교수님 여러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무혐의가 됐다가 여성 한 명은 유죄, 다른 여성은 무죄, 이런 식의 이제 각각 다른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처음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박유천 씨 측에서도 맞고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결론들이 나왔고요. 네. 엄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에 적용이 됐었는데 일단 여기서도 맞고소까지 갔었습니다. 결국 예. 여성은 유죄가 됐습니다. 안희정 씨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까지 갔다가 결국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네.
하여튼 뭐 김건모 씨 이게 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것 같은데 김건모 씨가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면서 이 예능 프로에서도 하차를 하고 네. 그리고 콘서트를 원래 다 연초에 다 전국 투어를 하기로 했었는데 정적적으로 취소를 했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죠. 네.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첫 번째 콘서트는 일단 진행을 했는데 인천에서 네.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이렇습니다. 반응이 콘서트 좋지 않았잖아요. 자체가 좀 예. 우울했고 시간도 2시간 반을 다 채우지 못했고 차라리 마음이 어둡거나 준비가 안 됐으면 하지 말지 이런 비난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것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6개의 콘서트를 전부 다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취소 발표는 바로 김건모 씨가 맞고소를 하겠다. 구속장 제출한 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기도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일단은 다 그만두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